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좀 며칠 인사가 늦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1월이 시작하고, 이제 오늘 1월 6일인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첫 번째 맞는 이제 주일이고, 저희가 이제 1월에는 캐나다는 1월하고 9월이 메인 학기거든요. 1월에 이제 많은 분들이 12월에 출국을 하셨죠. 1월 학기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 아마 수업을 시작하실 텐데요. 공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민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BC 주정부, BC PNP라고 하죠. PNP라는 용어는 이제 Provincial Nominee Program이라고 해서 주정부 이민이라는 그 표현의 약자이고요. BC는 BC 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BC 주는 주정부 이민법을 BC PNP라고 불러요. 12월 19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길래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BC 주정부는 이민이 이제 200점 만점이거든요. 200점 만점인데 눈에 띄는 것이 60점으로 뽑히는 거예요. 일반 직업은 지금 몇 점이냐? 116점이거든요. 12월 12일 날 116점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내 학력이나 경력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을 했을 때 점수가 이제 높아야지만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커트라인이 낮으면 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BC PNP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임용법무사는 아니에요. 유학원 원장인데 저희가 이주공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컬리지를 가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서 영주권 하는 거 또는 요즘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들 많이 가서 영주권 신청을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본인의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 이민국 사이트, CRC 사이트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저와 함께 이제 대학을 수속을 하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리고, 또 본인이 이민국 사이트 보다 보면 나한테 더 맞는 이민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BC주 이민법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뭐 밴쿠버도 12월 달에 갔다 왔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방 쪽, 시골 쪽 가서 영주권 받으시잖아요. 노바스코샤라던가 뭐 캘거리라던가 또는 뭐 사스키찬이라던가 뭐 마니토바라던가 영주권을 사실 받더라도 많은 한국 분들, 교민들의 많은 분들은 사실은 밴쿠버와 토론토에 살아요. 왜냐면 대한항공 직항도 워낙에 잘 돼 있고 밴쿠버, 토론토 그 외의 도시들은 또 다시 국내선을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밴쿠버나 토론토에 사는 거를 선호하시고 결국 지방에서 영주권을 받더라도 밴쿠버나 토론토로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는 사실 이제 제가 정말 뿌듯한 것이 제가 보낸 학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저보다 더 유명해진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 얼굴도 알고 이제 상담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분들 보면 사실 중소도시에서 영주권 받고 오타와에서 공부하고 밴쿠버 와서 취업해서 영주권 준비하는 분도 있고 썬더베이에서 치의생학과 졸업하고 밴쿠버 와서 치의생사로 일하는 분도 있고 영주권 받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할 때 가능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되 영주권이 가능한 빠른 쪽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BC 주정부 이민은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너럴 아큐페이션이라고 해서 제너럴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116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60점에 해당하는 점수들이에요. 60점에 12월 19일 날 지금 유아교육학과랑 지금 헬스케어 의료계열과 유아교육을 지금 60점으로 뽑았고요. 또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 전에 생긴 건설 분야의 컨스트럭션 부분이고요. 뭐 전기라거나 목공, 용접 이렇게 건설 분야가 있고요. 이 부분도 75점으로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테크 분야가 있어요. IT 분야라고 보여지는 거죠. IT 분야가 있고 95점이에요. 그리고 또 엔트리 레벨 식당에서 한 9개월 정도 서빙을 해도 영주권이 되는 정말 낮은 레벨이라도 영주권이 되는 법이고요. 이 엔트리 레벨 세미 스킬드 ELSS라는 이민법은 사실 뭐 5월 비자 학생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방 소도시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본인이 4년제를 나오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캐나다에서 서빙이라던가 이런 걸 영주권을 한다면은 95점인데 이게 BC주
바깥쪽을 BC주에서도 바깥쪽을 가시는 게 유리하다 보니 밴쿠버 안쪽보다는 밴쿠버의 외곽 뭐 빅토리아라던가 켈로나라던가 이런 곳에 가셔서 본인이 알바를 하시면서 영주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영어 점수. 자, 그럼 이 200점의 점수 구성을 알아야겠죠. 이 200점에는 나이 점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경력, 즉 캐나다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BC 주정부 이민은 다 잡어퍼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고용계약서. 그 고용계약서를 이제 하기 전에 본인의 직업이 1년 있었는지 2년 있었는지 캐나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약에 밴쿠버에 있어요. 요즘 이제 간호보조 많이 가시거든요. 간호사나 간호보조학과로 갔을 때 본인이 졸업을 하고 나서 1년을 일했으면 그게 1년에 대한 추가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요. 2년을 일하면 추가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서 또는 한국에서 직장에 따라서 캐나다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자부포만 받아도 영주권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번에 사실 BC 주정부 이민에서 BC PNP 200점 만점에서 가장 큰 포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곽 중소도시 점수예요. 이 점수가 25점이라고 꽤 큰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밴쿠버를 제외한 컬리지들,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에 있는 카물슨 컬리지라던가 또 프린스 조지라는 도시에는 뉴 카델로니아 컬리지라던가 CNC 컬리지죠, 약자로. 또는 웨스트 쿠투니 지역에 있는 또 셀커커 컬리지라던가 또 켈로나에 있는 오카나간 컬리지, 또는 로키 산맥 쪽에 있는 락키 컬리지, 이런 컬리지들, 공립 컬리지들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이 컬리지들을 가시면 지역 점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이민에 굉장히 유리하게 잡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4년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 나이 점수가 BC주가 없기 때문에요. BC주 외곽에 가셔서 어학연수 무상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민 우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라던가 또 사회복지학과라던가 이런 학과들 하시면, 저는 제가 점수 계산을 해봤을 때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가 지금 60점으로 점수가 컷라인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4년제 나오고 저처럼 나이가 정말 4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중소도시에 가서 2년 공부하고 취업만 해도 영주권이 돼요. 사실은 점수가 60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1년을 일하면 당연히 10점이라는 추가 점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영어 점수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BC주 중소도시를 추천하는 이유예요. 저희가 빅토리아도 많이 가고 계시고 프린스 조지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러분들 사실 뭐 물가 밴쿠버 비싸졌다고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밴쿠버를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요즘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좀 월세를 저렴하게 한 200만 원대라던가 프린스 조지는 200만 원이 안 되는 저희가 뭐 타운하우스라던가 아파트도 구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지역 점수가 참 중요해지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소도시를 문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민법이 굉장히 많고, 본인한테 맞는 이민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이제 전공과 상관없이 정말 뭐 이민 무조건 된다라는 어떤 정말 시골로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본인한테 맞는 그래도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그래도 어학연수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과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내가 앞으로 현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일을 이제 올해로 24년 차가 되거든요. 참 오래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라던가 경험을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보낸 분들이 이렇게 잘 취업도 해서 이민하는 걸 보면 되게 참 보람을 느껴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뵙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이력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살아오신 어떤 생활, 본인의 어떤 경험 이런 거 살려서 어떤 쪽으로 가시면 좀 더 유리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저만의 어떤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내를 해드렸을 때 참 만족도가 높고 좋아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참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본인한테 맞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상황, 또 본인이 맞는 어떤 원하는 어떤 꿈,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정말 빠른 시기에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정말 상담에 다양한 분들이 문의가 있었어요. 직업도 정말 다양하셨고, 그리고 사시는 곳도 굉장히 다양하셨고, 저는 해외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터키에서도 문의 주셨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문의 주셨고, 해외에서도 요즘에 캐나다 대학을 준비할 수가 있고, 컬리지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었거든요. 월 비자로 사실은 35세까지 연장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2년에서 4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그걸 가지고 좀 빠른 시간에 1년만 공부해서 영주권 하는 루트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유튜브를 알려드리면 요즘 이게 너무 금방 퍼져서 오히려 내 학생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자제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어느 정도는 베이직하게 알면 좋으니까 제가 팁을 드리고 있고요. BC주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제 의료계통이라던가 또 유아교육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또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하나는 또 BC주에는 단점은 학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컬리지라고 보면 온타리오주에 좋은 컬리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1년짜리 해도 되고, 요즘에는 1년 해도 되고 2년짜리 해도 되고,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BC주로 이동을 해서 취업을 해서 영주하는 분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자녀가 어리면 그렇게 주이동을 할 수도 있고, 본인 싱글이면 할 수가 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주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싱글들은 저도 뭐 동부에 살아보고 서부에도 살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간 경우에는 이미 뭐 차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집 세팅 다 했는데, 이 집 세팅한 거 다 새로 해서 이사 가는 게 사실 밴쿠버 토론토가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 이걸 어떻게 다 옮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BC주로 갈 때는 나한테 맞는 학과와 컬리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주 안에서 이동을 하시면 좋고요. BC주가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면적보다도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주를 가신다고 하면 온타리오주 토론토만의 정말 특별한 또 혜택이 있잖아요. 대학들도 많고 또 상업이 많이 발달되고 양질 일자리가 정말 많은 주기 때문에 온타리오주로 간다면 사실 요즘에는 온타리오주 아래쪽 많이 이미 알려진 컬리지들을 가시는 것보다는 온타리오 위에 북쪽의 컬리지를 가시는 게 이민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BC주 위에 뭐 프린스 조지라던가 온타리오 위에 뭐 썬더베이, 뭐 캠브리안, 센수마리, 이렇게 제가 RNIP를 공략한 이 5개 컬리지를 제가 많이 블로그에 쓰는데, 그쪽에 가신 분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소수 인원이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번에 갔다 왔지만 많은 분들이 막 너무 추워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막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상고에는 많지만 온타리오주 북부라던가 BC주 북부에 계신 분들 얼마 전에 카톡 오셨는데, 원장님 여기 너무 안 춥고 요즘에 날씨가 온화해서 그 스키장이나 스케이트가 개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프린스 조지 같은 경우에도. 프린스 조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운하우스 가신 분들 200만 원 언더로 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방 3개, 화장실 중에. 얼마 전에 12월 초에 가신 분은 아이 3명 데려가시는데 월세 160만 원을 구하셨어요. 모든 거 포함해서, 인터넷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물세, 전기세 포함해서. 사진 봤는데 굉장히 상당히 좋더라고요. 엊그저께 상담 오신 분 몬트리올에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몬트리올에서 아파트에 사신대요. 아파트는 사실 코인을 쓰는 아파트거든요. 제가 밴쿠버로 옮기셔도 월세가 200이 안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집의 형태에 따라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 살아봤고 오랫동안 24년 동안 캐나다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주 형태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상담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또 고생하셨기 때문에 캐나다에 왔었을 때, 밴쿠버나 토론토 왔을 때 내가 어떤 거주지를 해도 괜찮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지역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마니토바주, BC주, 온타리오주 사이에 마니토바주도 있잖아요. 마니토바주도 1년짜리 컬리지를 나와서 취업해서 영주권 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마니토바는 이제 2월 초에 이제 다음번,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1월 학기 원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올해 9월은 거의 다 마감이고요. MITT 같은 경우에는. 레드리버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년 대기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말 내가 공부를 하러 간다면 어학연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현재의 이력과 맞추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중에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신 분 계시던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타주에 가서 컴퓨터 관련된 공부를 하셨는데 취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지금 유튜버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상담을 할 때는 본인이 교육학 전공이면 저는 교육 쪽으로 상담을 해드려요. 컬리지를 가시라고. 우리가 살아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예전부터 하고 싶다고 해서 완전 새로운 거를 갑자기 했을 때 그게 현지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영주권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살아온 이력과 완전 다른 거를 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완전히 바꾸는 경우에는 내가 정말 예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다거나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예전부터 본인이 요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요리를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리학과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 선정, 지역 선정 이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자산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추운 걸 싫어하시는지 또 괜찮으신지 또 도시의 또 사이즈 큰 도시를 좋아하시는지 작은 도시를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뭐 대도시에 산다고 대도시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소도시 여행 갈 수도 있고 또 소도시 사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또 영주권 빨리 받기도 하고 주변에 소도시 여행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이라던가 주변에 멕시코라던가 여행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를 선택을 할 때 좀 더 정말 눈을 오픈을 해서 정말 시야를 넓게 해서 다양한 캐나다에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즘에는 영주권이 되는 쪽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나의 커리어와 맞는 나에게 도움되는 학과를 가시라고 추천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정말 집중해서 추천을 드렸을 때 현지에서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저희하고의 관계도 좋은 것 같고요. 올 한 해 또 열심히 저희가 유학트리 박 원장 제가 캐나다 쪽을 정말 많이 아는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유학과 이민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BC 주정부 이민 BC PN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유학과 이민을 접목해서 나한테 맞는 학과랑 또 나한테 맞는 커리어를 좀 이어가고 싶다면 저희 유학트레에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올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